안녕하세요. 사업 도우미 사도의 박세일 변리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거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어, 의외로 저번에 그 심슨 있죠? 트럼프 뭐 당선되고 뭐 이런 거 맞추니까는 조회수가 무지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준비한 예언 컨텐츠 2025년 7월 5일 올해죠. 올해 7월에 일본에서 엄청 큰 쓰나미 온다 이런 예언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지진부터 우리 넓게 들어가죠. 지진. 일본이라는 땅이요. 당연히 이제 지진 많다 이제 그건 아는데 얘가 이제 땅이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동일본 쪽에 또 지진이 있고 요 남쪽에 있는데 두 개 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짜글짜글 갈라진데 어떻게 탁 이렇게 솟아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이 판들이 이 지중해 해양 판들이 이 겹쳐들이고 말려들고 서로 부딪혀서 오히려 그게 솟아가지고 저는 일본이라는 이게 육지가 오히려 존재한다 그렇게 좀 보는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적으로 이래가지고 지진이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팍팍팍팍 무조건 점식으로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화살표 보이죠? 이쪽에서 밀고 오는 것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한 번 크게 나는 거고 밑에 쪽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크게 나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2007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나는 게 크게 한 번 왔죠.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진도 9.0, 진도 이 숫자로 하니까 약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그 큰 어떤 지진들 보면은 뭐 이렇게 8, 뭐 7도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거의 이제 8 막 이렇게 육박하는 건데 이 지진의 어떤 그 강도를 숫자 수치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분류를 한 거죠. 레벨 등급을. 근데 이제 9 정도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 기상청 자료인데 잘 설계된 건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해서 일반 건축물은 웬만하면 부셔진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게 뭐였다? 그 동일본 대지진 때가 9였습니다. 요 정도가 9. 그때 뭐 이제 뭐 설명은 이렇게 뭐 돼 있지만 실제로 뭐 초토화가 됐죠. 마을이 난리가 났죠. 다 쓸려 나갔습니다. 그런 건데 이번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이상 단계도 있더라고요. 10, 11, 12 이 단계는요 그냥 소멸 단계입니다. 소멸. 10 같은 것도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석조, 골조 다 파괴되고 기차 선로가 그냥 휘어져가지고 난리가 난다라는 거고요. 11은 이 말이 더 무서워. 남아있는 구조물이 없대. 그냥 다 박살났어. 다리는 뭐 이미 끝났고 기차 선로 이거는 일단 여기서부터 기차 난리 났는데 여기서도 더 끝났고요. 12는 거의 종말 수준인데 모든 것이 피해를 입고요. 지표면이 아예 뒤틀렸어요. 이건 이제 육지가 그냥 아예 변해버린 것 같아요. 물체가 공중으로 튀어오른 말도 안 되는 단계. 근데 이거 역사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찾아보지 않았는데 어찌됐건 일본에서는 9, 동일본 대지진이 9였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주기설 같은 게 있는데 이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여기 밑에 쪽에 있는 걸 난카이 해구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크게 올라오는 지진인데 이게 이번에 터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난카이 해구에서 뭐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하는 거대한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얘네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엄청 일본은 하여튼 지진이 잘 대비가 되는 이유가 주기도 의외로 요거밖에 안 돼요. 엄청 큰 게 한 번씩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에 왔던 거 있죠? 이게 작년이에요. 24년 8월에 여기 규슈 남부 쪽에서 7 정도가 왔습니다. 7 정도가. 7도 되게 큰 거죠. 우리나라는 뭐 4, 5 왔다 그래도 난리가 나는 김국석본데. 예. 자, 이제 주기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100년에서 한 150년 요 사이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은 그 해 뭐 4, 5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일상 같아요. 지진이 엄청 많아요. 한 달에도 뭐 2개, 3개 이렇게 오다가 6 한 번 좀 오면 오 난리 났다 이러고 7 오면 이제 좀 큰일 나는 좀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난카이 대지진의 그 주기설에도 올해가 좀 어느 정도 그 레인지 안에 들어오고 레인지가 좀 크긴 하죠. 100에서 150년인데 이것 때문에 오늘 준비한 메인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게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원래 인기가 없던 만화예요. 타츠키 료라는 사람이 그린 만화인데 약간 미소도 좀 무서워. 아무튼 이분이 맨 요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초판이었고요. 나중에 요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다시 이제 더 완성본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사이에 잠깐 은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예지몽을 자기가 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지몽들을 일기에다가 이게 막 썼는데 그것들을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만화로 편찬을 했는데 거기 이제 막 들어맞은 것들이 이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맞았냐 했는데 꿈에서 이게 이제 1976년에 이제 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991년 11월에 퀸이 죽었다라는 이제 TV 방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친구가 침울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노트에다가 메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 91년 11월에 머큐리 요 퀸이 사망을 했죠. 요거를 꾼 시기가 1976년 11월에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여긴 제 생각인데 만화 이게 초판이 1999년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이제 진실하면 다행인데 저는 이제 한번 이제 그 좀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이제 99년이면 어찌건 요거 머큐리 사망 이후에 만화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일본 가수 사망하는 것도 자기가 이제 봤다고 하는데 1982년 4월에 이 락싱어가 이제 또 사망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1982년에 이제 꿈은 요때 꿨고 이제 이 사람이 죽는 이 시기를 맞추긴 해요. 92년 4월 요거를 맞추게 하고 일본의 되게 유명한 오자키 유타카라는 인기 가수였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난리가 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똑같은 논리로 만화가 99년도 이거 이후에 출간됐으니까 라면서 저도 약간 좀 의심을 합니다. 신빙성이. 또 요것도 이제 유명한데 요 표지에 있는 건데 이제 영국 다이애나 비 왕세자 파파라치 도망가다가 터널에서 사고가 나버리죠. 그래가지고 여기 표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DINNA. 실제 이제 다이애나 이 스펠링이 좀 안 맞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92년 8월에 이렇게 꿈을 꾸었고 이제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97년 8월에 실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94년도 어떤 잡지에도 요거를 게재했었다고 하는데 제가 요 자료는 못 찾았어요. 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역시 꿈은 이때 꿨다라고는 하지만 97년도 이후에 출간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고베 대지진도 맞췄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맞아 특이한 게 있는데 이 꿈을 여기 다이애나 잠깐 보면은 이 사람이 꿈을 꾸면 여기서 97년 이게 5년이죠. 5년 한 5년 정도 5의 배수 뒤에 뭐 일어난다라는 뭐 그런 희한한 또 규칙도 있다고 합니다. 아닌 것도 같지만 자 이제 고베 대지진인데 1995년 1월 2일에 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5일 후나 15년 후에 거칠고 금이 간 어떤 대지에 관련된 꿈을 꾸는데 실제로 15일 뒤 95년 1월 17일에 고베 대지진이 납니다. 95년이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99년 전에 일 아니냐,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5년도 1월에 천사가 와서 5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실제로 5년 뒤에는 자기는 은퇴합니다.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가 저는 약간 허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만화가 내가 이제 꿈을 그런 걸 꿨을 때 일기를 막 썼고요. 그런 것 중에서 에피소드 15개를 모아서 낸 만화책이라는데 이제 몇 개 아까 앞에 소개해드렸죠. 근데 다 99년도. 저는 이제 이 99년도 출간이 저는 중요하거든요. 이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내가 꿈에서 그거 옛날에 했더니 진짜 일어났더라. 이런 만화였어가지고 좀 약간 허탈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만화가 초판이 이제 출시가 됐을 때도 사람들도
뭐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거 뭐 꿈꿨는데 이렇게 맞췄네 뭐 이런 거 정도로 한 거고, 이게 또 실화인지도 뭐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반전이 납니다.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그 만화를 그렸고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 요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뜹니다. 이게 동일본 대지진의 이 날짜 2011년 2011년 3월 이거를 맞춥니다. 1996년 3월 요것도 또 이제 5년이죠, 5년. 1996년 3월 10일에 동일본 쪽에 어딘가 엄청난 대지진이 난다. 대재난이 난다. 요거를 했어. 요게 이제 그 만화의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앞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2011년 3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동일본 지진 맞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야 예언서다. 안 그래도 내용도 좀 이랬는데 예언서다 이러면서 이게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 사람 이 누구냐, 만화가 은퇴했지만 누구냐 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는데 세상에 안 나타나죠. 그때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거 작가다라면서 막 글을 쓰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칭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자기가 이 만화가인 척을 해서 진짜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은퇴한 게 이제 복귀 이렇게 하는 수순으로 왔습니다. 하여튼 희한하죠.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일부러 진짜가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 가짜로 했다, 뭐 각해무샤 같은 어떤 말도 안 되는 하여튼 변명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췄다.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1995년 1월 2일에 이제 미지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5년 뒤 2020년에 나타나고 4월을 정점으로 사라지고 10년 후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코로나 진짜 오래 가는데 한 2, 3년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코로나를 또 맞췄다라는 겁니다. 10년 뒤에 또 온다니까 기억하십니다. 2030년에 또 한번 주식 대폭락장이 온다. 그리고 또 뭐 한다? V자 반등. 자, 기억하십시오. 이 전설이 될 영상일 거야 아마. 신빙성이 있나? 계속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일본 대지진 맞춘 거랑 코로나는 좀 신기하긴 해. 그것도 또 5년 주기야. 또 희한하게. 이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유튜버에서 이제 추적을 한 건데, 이 만화가 분이 1985년부터 2004년까지 꿈 일기라는 거를 이렇게 계속 꿈 꿀 때마다 이렇게 거의 두꺼운 책 2권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되게 많이 꾸시나 봐. 꿈을 엄청나게 꾸시나 봐요. 그래서 그걸 다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그게 또 궁금한 게, 자, 맞춘 게 몇 개냐 통계적으로. 왜냐면 모든 꿈들이 다 맞았던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에피소드가 저 만화에는 15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설마 다 맞으면 다 분석해보고 싶은데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여기 썸네일에 바로 요 주제인데, 일어나지 않은 예언이 2개 있습니다. 아까 15개 중에서 2개가 안 일어났고 나머지가 다 맞았다, 뭐 이런 상태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일본을 덮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 꿈이 2021년 7월 5일 오후 4시 18분에 꾼 꿈인데요. 이제 다시 복귀했더니 요게 이제 그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근데 5년이 안 맞아. 5년이 안 맞아. 근데 아까 고베 대지진도 5년이 안 맞기도 했어요. 딱 특정 날짜가 딱 나오면 딱 그때로 가더라고. 2025년 7월 5일 요 4시 18분에 일어난다 라고 했고요. 일본이랑 필리핀 여기 중간 지점 있죠. 여기서 엄청나게 해저에 큰 폭발이 났다고 합니다. 꿈에서 이 지구가 이렇게 내가 마치 우주에서 이제 지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울렁하면서 이 파장이 이렇게 울렁 하면서 간다고 해요. 그게 일본 이제 태평양 쪽에서 이게 얼마나 컸냐면 한 일본을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덮치는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가 막 이제 물에 확 한번 덮쳐지고 하는 거 정도로. 이게 어느 정도 높이냐 했을 때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의 높이에 그래도 한 3, 4배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저 동일본 대지진 볼 때 쓰나미라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막 파도가 이렇게 확 올라오고 저는 그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느린 무언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들어오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높이보다는 그 어마어마한 양이 이제 확 들어오는 식이 아닐까 싶고요. 하여튼 요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게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5일. 근데 왜 5년이 또 이게 약간 여기서 왜 아다리가 안 맞았을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또 하나 일어나지 않은 엄청난 예언이 후지산 대폭발입니다. 후지산 대폭발. 꿈은 1991년 8월 20일인데요. 여기로부터 15년 뒤죠. 요거는 5주기가 맞아요. 50, 15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8월 20일에 엄청나게 폭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25년도에 큰 쓰나미가 뭐 규슈, 오사카 이런 데 덮치는 거고요. 그리고 후지산 이제 육지 그러니까 섬 중앙에서 26년 그 다음에 또 이게 엄청나게 또 폭발하고요. 일본 하여튼 그 일본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락이 예정돼 있는데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정리해 보면요. 자, 일본은 크게 이제 동쪽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한 번씩 온다라는 거고요. 지진 주기 레인지가 좀 큽니다. 100에서 150년 정도 이렇게 크고요. 과거 이게 출간됐다 그때 당시엔 인기 없었는데 이제 내가 본 미래라는 이 만화가 역주행이 되면서 그 동일본 대지진을 맞추면서 인기가 급부상하게 됐고요. 그 속에서 예언들 15개 중에서 13개는 실현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은 일단 출간 이후에 된 내용이라서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실치 않더라고요. 저는 신빙성이 좀 낮게 보는데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제 꿈을 꿔서 이렇게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 너무 구체적이야. 이때 일어나면 진짜 이게 소름인데 요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다들 내일 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